네, 철PD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제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이 자유 게시판에 글입니다. 이 내용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우리 또 사연자 인생의 방향성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방향성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도록 50대 중반의 인생을 다시 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써주셨네요. 사연자 대학 졸업하셨고 학년 2학기 때 조기 취업이 됐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직장 운이 좋아서인지 36세에 중견기업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전통적 방식의 모범적인 인생을 이제 살아오신 것 같네요. 조기 졸업했고 취업을 하셨고 50대 중반이면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50대 초반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직장생활 계속한다면 나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다.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왔다 그 말씀이시네요. 50대 초반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4, 5년 정도 준비해서 건설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건설 쪽으로 관심이 좀 있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쪽으로 조금 전문 지식을 좀 더 개발하고자 교사 2급,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가구제작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굴착기 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버스 운전 자격, 배관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장, 건축 목공 기능사, 목공의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 온수 온돌 기능사, 방수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 타일 기능사, 품질 관리사, 목공 지도사, 소방 안전관리자, 생산 관리사, 직업 훈련 교사. 이걸 지금 다 따셨단 말씀이신가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로 이제 보여집니다. 건축 분야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자격증을 계속 취득을 했고 경력이지만 건축 분야로 이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 제출했는데 면접조차 보자고 데가 없었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대 중반이시고 제조업체에서 34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시고요. 제조업체 임원으로 50대 중반으로 직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압력을 느끼고 있으신 모양이네요.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고 2024년 10월부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20개년 책을 사서 오로지 기출문제만 4개월 공부하셨고 평일에는 7시 출근해서 1시간 정도 책 보고 퇴근 후에 6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주말 휴일에는 도서관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고 이번 기사 1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첫 시간 시험에서 평균 70점으로 합격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첫 시간 전기공사기사 필기시험에서 평균 75점으로 또 합격을 하셨고요. 이제 요 사연자분께서는 자격증 시험에 대한 어떤 노하우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요령이거든요. 이 요령이 있으신 분이네요. 이 정도 많이 취득을 하셨으면 요령을 습득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자격증을 또 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실기 시험 준비하고 계시고요. 올해 안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취득할 예정이시고 취득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해서 된다면 이직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또 고민을 적어주셨네요. 나이가 많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맞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일은 해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타의적 굴종으로 하는 일이냐, 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차이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일할 곳이 있어서 일터로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긴 한데 놀면은 병납니다. 일단은 아침에 나가서 너무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것도 안 좋지만 안 나가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가장 좋은 게 아침 한 10시쯤 나가서 오후 한 4, 5시쯤 들어올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타 사업장에 종속돼서 그렇게 내 입맛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려면 결국은 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네요. 댓글도 좀 달렸네요. 한번 볼게요. 대학 때 전공이 건축이셨나봐요. 수학을 전공하셨고요. 열정만큼 대단하시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다만 자격증 취득이 노후 이직의 목적이라면 건축 관련 자격 한두 개만 취득하고 빨리 이직하였어야 되네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나이만 먹었네요. 기사 취득하시고 아파트 시설 쪽으로 취업은 가능합니다만 실무가 없으셔서 말단 교대기사로 근무하셔야 되고 바닥 처음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전기 취득하면 기계, 전기, 소방, 영선, 건축기사로 소장급 가능하니 아파트 교대기사라도 취업하셔서 경력 3, 4년 갖추면 노후에 작은 건물 소장은 하실 수 있으니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4년 채우세요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올해 안에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글쓴이의 백그라운드가 파악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축 분야로 이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100군데 썼는데 면접조차 보자고 하는데 연락 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연자의 백그라운드가 부담됩니다.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이분이 이력서를 쓸 때 본인의 어떤 자격증 취득 상황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담스러워서 안 뽑습니다. 너무 부담돼요. 자격증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게 뭐 실무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혁신은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의 작배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혁신적인 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남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타인의 어떤 성공 방식들 그런 것들을 답습하고자 하는 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후자거든요. 뭔가 혁신을 기대하고 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탄한 인생, 무난한 인생을 이제 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연자분은 그때까지 늘 피고용자로 살아왔겠죠. 고용자의 입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피고용자였기도 하지만 뭐 고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용자의 입장에서 이런 백그라운드는 부담스럽고 어떤 역량, 실무 역량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딴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과거기 때문에 이 사연자의 과거를 뭐 블레임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자격증을 막 20개, 30개를 따겠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반대지만 이미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뭘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셨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격증 취득 개수하고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격증 개수 많은 거하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것과 하고 아무런 인과성이 없고요. 이제 본인의 어떤 불안감, 결핍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자격증을 이제 긁어 모으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또 이렇게 모으다 보면 또 이상한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함으로 있어서 발생되는 내 개인적 비용들, 내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금전, 그런 것들을 이제 과연 이 효용성에 있어서 과연 이제 써먹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격증이 이렇게 많은데 대학 졸업하셨고 조기 취업까지 했는데 올 내가 한 군데도 없다. 제만의 생각이 아니죠. 100군데에서 이력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서류상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서류상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자격증보다 다양한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에 이제 55세라고 하시니까 그때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80년대, 지금이 80년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유효해요. 80년대, 90년대라면 이게 유효합니다. 이런 이력들이.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조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34년 동안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끈기는 참 있으시네요. 물론 이 끈기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느냐, 처자식 때문에 오는 거겠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나이 들면 어떤 후회를 하냐면 내 인생 없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니까. 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느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명확하게 과연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일하면은 월급 얼마 받고, 그게 진짜 전통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생에서 뭔가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그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들, 대학을 나와야 되고 조기 졸업을 하고 취업을 빨리 해서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타인들이 보는 이제 아주 모범적인 삶이라고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된 합의된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정답에 가까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전통적 사고방식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지지 않으면 혁신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임원이 되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족쇄가 되는 꼴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 차장까지 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다 그만뒀지만 임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달콤한 어떤 밑값, 그걸 물게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처절한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뭐 지향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또 틀린 삶도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후회, 저렇게 살아도 후회죠. 본인이 뭘 위해서 건축 쪽으로 진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건축 관련 자격증을 많이 따셨다. 이제 연세가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 쪽으로 가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뭐 건축 현장을 가서 노가다를 한다는 등 그런 것들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이제 많이 굴러먹고,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현장 인력들, 현장 인맥, 현장에서 이제 이 사람 일 잘한다, 일 못한다, 그런 거면은 부르게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하고 현장 실무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뭐 한 2, 3년 이렇게 굴러 먹다가 내가 이제 손재주가 좋고 맡은 바 뭐 깔끔하게 일 처리가 좋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안 되면은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자격증을 이제 뭐 전기기사까지 뭐 취득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50대 중반이시면 갈 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백그라운드를 보고 해도 아파트 전기과장 가셔야 되고, 그거 말고 더 괜찮은 거 있나요? 아니면은 본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34년 동안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남이 주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금전 취득을 할 수 있는 사업, 내 자영업을 통해서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성의 법칙 때문이죠. 34년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수동적 태도로 달려왔는데, 자영업은 굉장히 능동적인 형태의 영역이거든요.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보통 이렇게 수동적으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능동적인 어떤 형태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뭐 숙박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 자영업으로 이제 잡을 바꾸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대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이제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가지고 남 밑에 종돼서 월급 받고 살겠다,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금전은 이제 취득을 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기보다 그 두 가지 다 해보시라고 내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야 될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까지면 괜찮아요. 이런 전통적 사고방식이 유효했어요. 70대면 죽으니까 어차피 한 10년 더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살아도 괜찮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일도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그게 바벨 전략이죠.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은 영역의 일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이제 작은 영역의 일, 리스크 유형이 다른 일을 양립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일을 할 때는 이게 처음부터 이제 금전적 리턴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데스밸리 구간을 이렇게 안정적인 근로소득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가장 경쾌하고 이렇게 입사가 쉽고 또 퇴사가 또 간결하고 쪽 분야의 일이 이제 아파트 취업 일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경험도 많지만 이것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노력이 좀 적게 들고 심리적 부담감이 적고, 반면에 급여는 나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기기사, 뭐 전기산업기사
나머지 자격증은 별 필요가 없어요. 뭐 이쪽으로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사연 쓰실 곳은 철피디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사연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하시겠다면 이력서 쓰는 방향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너무 과해요. 저라도 안 뽑겠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융통성 없어 보여요. 이렇게 자격증이 많다? 좀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실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편견일 수 있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또 수학과를 나오셨다고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안 뽑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찾아주는 거예요. 이론만 빠삭한 거야. 이론만. 근데 세상은 이론 가지고 돌아가는 데가 아니죠. 30%의 이론과 70%의 어떤 실무죠. 그게 이제 융통성이고 빡빡해 보인다 느낌이. 그래서 진짜 자격증은 딱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자격증 퀄리팅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거는 본인만 그런 거지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2025년도입니다. 80년대가 아닙니다. 10년대 같았으면 이게 굉장히 뭐 박수 받을 일이죠.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이제 운동을 하고 벌크업해서 건강 관리를 더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답이 뚝딱 나오진 않겠지만 거기에 가장 근접한, 저도 그래요. 건축 쪽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있고 뭐 건축 쪽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실제로 많이 해봤고, 제가 8집, 7집, 8집을 공사를 실제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박업, 숙박업, 또 제가 직접 이제 집을 사서 집을 뜯어 고쳐서 뭐 건축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축 쪽에는 자격증 같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도 일하는 데는 아무런 뭐 페널티가 없더라. 그리고 지금 실제로 뭐 사업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뭐 일을 안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시설 관리라든지 뭐 빌딩 시설 관리 일을 안 해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 설계, 뭐 디자인, 인테리어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데는, 요즘은 이런 자격증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게 전통적 사고방식, 전통적인 자격증들의 그 학습 내용들이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조언까지는 아니고, 뭐 제 생각은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꼭 취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좀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응화 페르소나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뭐 만약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뭐 취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또 저한테 다시 철피디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 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글 올려주시고 하면 제가 이력서 첨삭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냥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력서는 제가 뭐 바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아,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답을 찾아 나가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철PD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이력서 첨삭은 박사 과정으로 좀 가입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사설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력서 첨삭 받으면 뭐 3, 40만 원 받아요. 취업 되잖아. 취업 시켜드리는데 박사 과정 해봐야 그 얼마입니까? 2, 3만 원 되나? 외부에서 어떤 취업 컨설팅 업체 같은 데서 이력서 꾸며달라고 해보세요. 한 2, 30만 원 최소 받을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취업이 보장되나요? 제가 때까지 이력서 만들어줘가지고 취업 안 된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됩니다. 그럼 저한테 이력서 첨삭 받으신 분들은 지금 슈퍼챗 보내세요. 솔직하게. 공짜로 이제 뭔가 얻으면 그게 반드시 탈이 납니다.